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에 차세대 중대형 2차 전지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장기 프로젝트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계에 부딪힌 석유화학, 철강산업 이후 지역의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세대 2차 전지 생태계 조성 연구 용역 계획이 전남도의 심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17일. 전기자동차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관심 분야의 산업군을 전남 동부권에 구축하는 구상이 첫걸음을 뗀 겁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구체적인 영역을 추진해가지고 그 영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부에다가 예타로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사업 규모는 총 2천억 원으로 앞으로 지방비와 민간 자본 600억 원에 1,400억 원의 국비 재원을 확보해 나갈 예정인데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당장 내년부터 추진될 전망입니다. 관건은 클러스터 조성의 명분을 확보하는 것. 사업을 기획한 전남 테크노파크는 광양제철소의 리튬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돼 전지 원료 공급이 원활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배터리 공장과 소재 기업 등을 현재 조성 중인 세풍산단 등에 적극 유치해 집적화의 환경을 선점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최근 LG 등 메이저 업체가 국내외 각지의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고 해룡산단 등 유휴부지도 충분해 사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2차 전지 쪽은 아직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남 동부권 쪽에 2차 전지 생태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시기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정 사업 기간은 오는 2020년부터 6년. 전라남도와 테크노파크는 용역 조사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제조업체들과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산업 클러스터의 청사진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 지역 부품 가공 업체들이 타 지역과의 협력 사업 발굴로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양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기계금속 업종 미니 클러스터 교류회에 지역 철강 소재 부품 가공 업체 15곳이 참가해 광양 지역 업체와 경기도 업체 간의 기술 정보 공유와 협력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구성된 광양 철강 소재 부품 가공업체 미니 클러스터는 37개 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광양 뿌리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율촌산단 산업용지의 조속한 조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 주연창 의원은 최근 도정 질의를 통해 해양수산부가 조성하고 있는 율촌 2~3산단의 경우 조성 작업이 늦어져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이번 달까지 해수부가 구체적 계획을 전달하기로 했다며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용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목포, 여수 MBC 공동기획 특집 토론 천년의 전라도 미래를 품다. 어제 방송된 마지막 토론은 정도 1000년을 앞둔 전라도의 새로운 청사진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2018년이면 정도 1000년을 맞는 전라도. 경제 개발에서 소외돼 낙후와 침체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가정과 석유화학 조선 등 지역 주력 산업 역시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과거 산업의 연착륙과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발상과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과거판은 과거판대로 연착륙시키되 미래판을 빨리 대비를 하면 우리가 지난 반세기 이상의 낙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친환경 자동차와 에너지 신산업 등 미래 먹거리가 될 주력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문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 발전을 추동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제 문화는 단순히 그냥 문화로 소비로서의 문화가 아니라 산업으로서의 문화, 관광으로서의 문화로 발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조업 기반의 성장은 한계가 있는 만큼 천혜의 관광 문화 자원을 매개로 서비스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어떤 산업들을 키우면서 앞으로 새로 나갈 그 서비스업 쪽을 대비하는 게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빛가람 혁신 도시의 사례에서 보듯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큰 틀의 밑그림을 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인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맞춤형 관광 전략도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어제 열린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는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과제를 시간 안에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험물질이 들어있는 탁구공을 종이컵과 견출지, 빨대만을 이용해 최대한 멀리 보내기. 목포에서 열린 제1회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의 첫 번째 즉석 과제입니다. 곰곰이 고민하던 학생들, 주어진 재료를 오리고 붙여보며 마음이 바빠집니다. 야, 힘 얼마 썼대? 아니, 빨대 속에다가 넣는 거. 그럼 이걸 만들면 되잖아. 이걸 잘라붙이니. 공이 직접 땅에 닿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에 견출지로 감싸고 그네에 태우는 동안 공을 종이컵에 넣어 바퀴로 만들어낸 팀은 공을 2m 이상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종이컵에 바닥끼리 붙여가지고 중간에 탁구공을 넣어가지고 굴렸어요. 그리고 빗면은 마찰이 최대한 적은 빨대에 이용해서. 대회에 참가한 전남 초중등학생 500여 명은 즉석 과제 외에도 미리 공개된 미션 과제를 수행하며 협동심을 발휘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비교해보고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보면서 서로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전라남도 2대 전략 프로젝트인 에너지 신산업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마련된 전라남도 창의력 경진대회는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가을 여행 주간을 맞아 순천시가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하고 다양한 가을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여 동안 세계 26개국 57개 팀 작가들이 참여해 낙원을 주제로 한 설치미술 작품을 선보이는 순천만 국제자연환경미술제를 개최합니다. 또 순천만 습지에서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언플러그드 갈대음악회와 흑두루미 북콘서트 등 제18회 순천만 갈대축제가, 다음 달 5일부터 드라마 촬영장에서는 추억의 소풍놀이와 음식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또 순천 벽화마을과 철도 문화마을에서도 소박하고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이어집니다. 제주 4.3 사건을 다룬 만화 지슬의 원작 전시회가 다음 달 1일까지 순천 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노무현 재단 전남지역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는 원작자 김금숙 씨가 초청됐으며 제주와 여수, 순천 지역에서 벌어졌던 비극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만들어진 만화 지슬은 미국의 소개령을 피하기 위해 깊은 산 동굴 속으로 피신하는 마을 주민과 그들을 쫓는 토벌군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 시민 비상시국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비선실세 의혹을 박근혜 게이트로 규정해야 한다며 본질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요일 출근길 나오실 땐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것처럼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가을비답게 적은 양의 비가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충청도는 낮 한때, 제주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부쩍 추워지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서울 7.7도로 쌀쌀한데요. 오늘 한낮에도 9도 선에 오르는데 그치겠고요. 이후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2도까지 곤두박질치는 등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미리 겨울 외투를 준비하셔야겠고요. 내륙과 산간에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도 많겠습니다. 농작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자세한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 7.7도, 청주 6.3도, 광주 8.4도, 대구 7.3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도 서울 9도, 대구 13도에 머무는 등 쌀쌀하겠고요. 찬바람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